안녕하세요. 아임증권 정원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2차 전지 섹터고요. 요즘에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올해 중순이었죠. 그때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의 현재 전기차 산업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미국 자동차 시장은 지금 트럼프 정부의 변수가 가장 큽니다. 특히 전기차에 미칠 영향이 클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 표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EPA 온실가스 규제나 카페 평균 연비 규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도 폐지했던 저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 의무화 정책은 폐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 저희가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IRA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변경될 것이냐 이 부분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IRA 관련된 시나리오는 총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IRA 법 자체를 전면 폐기하는 건 저희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IRA 수정 혹은 변경 가능성 이런 것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계속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IRA 법 내에 명시되어 있는 이 보조금 항목을 수정하거나 축소하기 위해서는 상하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레드 수입이 됐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아예 없다라고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상하의원 중에서도 하원의원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득이 돼서 정책으로 끌어갈지 이 부분은 향후 한 1년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시행세칙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을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IRA 보조금은 살아 있더라도 까다롭게 규정을 제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타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로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소비자들에게 주는 이 IRA 보조금 7,500불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비자들이 차를 구매할 때 바로 적용을 해주지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1, 2년 뒤에 세액공제를 해준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7,500불은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북미에서 만들어진 배터리 셀을 채택을 해야지만 절반 3,750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절반은 FEOC 중국 소재를 쓰지 않고 FTA 체결국에서 만들어진 소재를 써야 하는데 그 기준이 올해는 FTA 체결국에서 만들어진 소재를 50%, 내년에는 60%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당장 90%를 맞춰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사실 이걸 맞출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은 있지만 이런 규정을 까다롭게 굴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못 가져가게 하는 이런 형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1년 이상 불확실성을 저희가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 1월 20일 날 트럼프 정부가 취임을 했을 때 이런 액션이 좀 바로 나와준다면 물론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주가의 상승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빨리 액션이 나와주는 게 주가에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가 지금 글로벌 지역과 아래쪽에 있는 거는 북미 전기차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본 건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2030년에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연초만 해도 저희도 35%에서 40%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 올해 생각보다 전기차 수요가 너무 둔화됐다.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도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은 약 10%밖에 성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보조금들이 좀 훼손이 된다면 지금 2030년에 35%에서 40%는 이제는 불가능한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S&P 같은 데에서도 지금 2030년에 미국 전기차 침투율을 최대 25%로 볼 정도로 크게 좀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2030년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을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앞단들도 다 이제 레벨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전기차 수요는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저 뒤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레벨 다운 되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몇몇 그 공장 증설들은 캔슬되거나 조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IRA 법으로 인해서 현지화를 해야 되는 니즈가 크기 때문에 많은 완성차 업체들과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중심으로 미국 현지 그곳에 이제 공장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증설이 되면 물론 일부 가동 시점을 약간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수급 상황으로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내년부터 공급 과잉 국면으로 좀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셀 업체들은 수익성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이 감가상각비, 고정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수요가 둔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 부품에 이제 징벌적 관세 최대 60%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 미국 내에서는 국내 업체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내수 시장이 굉장한 공급 과잉입니다. 수요 대비 배터리 공급량이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공급 과잉이 심한데 이 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수요가 안 된다면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유럽이나 신흥국 쪽으로 열심히 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유럽이나 신흥국에서 이 중국 업체들과 한국 업체들의 경쟁은 더 심화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국 수요 둔화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기준이 강화됩니다. 결국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맞추지 못하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수조 원에 달하는 페널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높이고 결국은 이 페널티를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내년 유럽 전기차 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 주요 업체별로 올해 3분기까지 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까지 이 차의 종류별 실제 판매량을 비중으로 따졌을 때 각 업체별로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놨고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게 내년 기준과의 차이를 저희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굳이 내년에 전기차를 열심히 더 팔 요인이 크진 않습니다. 반면에 스텔란티스라든지 폭스바겐, 르노 이런 업체들은 이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대로면 수조 원의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판매하려고 할 겁니다. 다만 지금 전기차 시장은 공급자가 만들어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과가 달려 있는데 사실 미국의 사례처럼 전기차 보조금을 열심히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10%밖에 성장을 못하는 것처럼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거의 비슷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를 지금 많이 못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페널티를 피하려면 이만큼 전기차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내년 유럽 전기차가 이만큼 성장할 거야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내년에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에서는 보조금이 좀 줄어들겠지만 가장 큰 수요 국가인 독일에서 법인 차량에 대한 이 전기차 보조금을 좀 부활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전기차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완성차 업체들은 꼭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못 맞추더라도 풀링 제도라는 게 있어서 전기차 전문 업체들과 이 평균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페널티를 좀 충분히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내년 유럽 전기차 수요는 약 20% 정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건 유럽이 올해 약간의 소폭의 역성장 혹은 전년 대비 거의 동등 수준의 판매량을 보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건 국내 업체들에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로 인해서 지금 관세가 높아질 경우에는 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이나 신흥국 쪽으로 더 많이 진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채택을 본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내년에 BMW, 벤츠, 스텔란티스 같은 유럽 OEM들이 LFP를 이제 본격적으로 채택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르노 정도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한 것들을 제외하면 이 LFP 배터리는 전부 중국 업체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3분기 기준 국내 업체들과 중국 업체들의 이 점유율은 5대5 정도로 거의 동등합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 판매하고 있는 배터리는 90%가 3원계 배터리이기 때문에 LFP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여기에 LFP가 얹어진다면 유럽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 시장이 내년에 20%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기대는 하지만 국내 업체들의 주문량 증가는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 이거에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계속 고민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경쟁을 했을 때 싸워서 이기기 참 쉽지 않은 것은 결국은 가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CATL은 기술력도 낮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에서 국내 업체들이 많이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점유율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건 중국 내수 평균 가격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아주 밑에 업체들까지 평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CATL로 비교를 해드리면 공식적인 발표 자료들을 봤을 때 CATL의 LFP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아워당 약 50불, 3원계 배터리는 한 75불에서 80불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국내 업체들의 3원계 배터리는 킬로와트아워당 120불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완성차 OEM 업체들도 전기차에서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중국 업체들의 배터리 채택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이 앞으로 이런 가격 원가 경쟁력도 높여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전에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에서 OLED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 쪽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여서 판매를 늘려가듯이 결국은 배터리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가야 할 방향성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된 이후에 국내 2차 전지 섹터가 한번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국내 정치 리스크 때문에 또 한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나타날 그런 다음 스텝으로 본다면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건 국내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소재업체들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입니다. 물론 매출의 증가는 내년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컨센서스상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올해 한 4% 영업이익률에서 내년에 한 8, 9% 영업이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이 셀업체들에게 영업이익에서 중요한 것은 AMPC 보조금이거든요. 물론 저는 AMPC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수요 자체가 한번 크게 레벨 다운이 되면
미국 현지 배터리 판매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주는 이 AMPC 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의 소주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파란색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양극재 업체들인데요. 올해 마이너스 4% 적자에서 내년에 플러스 4% 흑자로 전환이 되려면 결국은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양극재 업체들이 과거에 아주 좋았던 시기에 한 5, 6% 영업이익률까지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양극재 업체들이 가동률이 약 30% 수준. 그러면은 사실상 내년에 물량이 3배 정도 늘어서 풀 가동이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높은 마진을 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면 메탈 가격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재업체들의 영업이익률도 단순히 내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이렇게 중장기적인 실적의 추정치들이 낮아져서 현실화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부담으로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MPC 보조금이 가장 중요할 건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미국 수요를 기준으로 두고 저희가 전망치가 뭐 꼭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미국 수요의 전망치를 두고 탑다운으로 한번 전체 AMPC 규모를 구해본 겁니다. 국내 3사와 파나소닉이 지금 미국에서 AMPC를 받고 있는데요. 파나소닉이 받아가는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제외하면 나머지가 국내 업체들이 가져가는 거겠죠. 내년에 대략적으로 국내 3사의 AMPC 규모는 총 한 3조 원 정도, 내후년은 5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거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이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에 표시되어 있는 AMPC를 다 평균 내서 컨센서스를 구해본 건데요. 지금 현재 내년에 국내 업체들에게 잡혀 있는 그 AMPC 규모가 대략 3.9조 원, 그리고 내후년은 무려 6.7조 원 정도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1월 달에 정식 취임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느냐 방향성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는 많이 레벨 다운이 됐지만 또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밸류에이션의 비교를 보시면 회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고요. 주황색 점들이 한국 업체들인데 26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대비해서는 이제 많은 업체들이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업체들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가진 업체들이 꽤 많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업체들은 많이 비싸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고요. 다만 저기 위에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체인 같은 업체들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저런 업체들을 제외한다면 사실 다른 업체들은 내년 1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빠르게 그 IRA 보조금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고 주가가 한번 충격이 나와준다면 그때는 조금 바닥에서 2차전지 섹터를 좀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변수들은 너무 많지만 몇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1월 달에 만약에 정책 발표가 빠르게 나와준다면 그때 오히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때 발표가 되지 않고 뭔가 계속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사실은 좀 박스권에서 주가 흐름이 유지되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림을 그려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정부 이후에 주가가 한번 크게 레벨 다운이 됐고 사실은 12월 달에는 좀 수급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국내 정치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전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내년 1월 달에는 또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이제 실적 기대치 대비 하회 그리고 혹은 2025년에 사업 계획 같은 그런 가이던스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보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1월 달까지도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PER 10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는 2차전지 섹터가 또 약간의 수급 부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여러 가지 1분기 동안의 변수들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조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2차전지 섹터를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종목을 좀 선별을 해본다면 내년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될 모멘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형 배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최근에 테슬라 주가도 신고가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결국은 이 테슬라형 원형 배터리의 수요가 내년 내후년 계속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더군다나 내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내에는 이 원형 배터리 내에 소재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도 95%로 더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혀 쓰지 않았던 실리콘 응급제를 처음으로 이제 채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LNF, 대주전자재료, 나노신 소재,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성우라는 업체들,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형 배터리향 소재 부품 업체들에 조금 더 선별적으로 비중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